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뉴스나 언론에서 보신 적 있나요?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 현상이 경기 침체 이전에 꼭 일어났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었는지 역사적 현상들을 찾아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1988년도, 9년도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88년도 12월 19일에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어요. 마이너스 0.03으로 나오죠.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뺐는데 마이너스가 됐다는 소리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경기 침체의 첫 시작은 1990년 7월 3일입니다. 역전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소요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됐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2000년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000년 2월 7일에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요. 경기 침체의 시작은 2001년 3월 2일이었습니다. 역전 후로부터 약 1년 1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을 시점이었죠. 자, 그 다음 2005년에서 2007년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005년 12월 29일에 마이너스 0.01로 처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2007년 12월 6일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전 후로부터 약 2년 정도가 소요된 시점이었죠. 그 다음은 2019년도로 한번 가볼게요. 2019년도 8월 말에 마이너스 0.03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처음 역전이 되었고요. 경기 침체의 시작은 2020년 2월 4일로 역전 후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소요된 이후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지 한번 봐야겠죠? 2022년 4월 1일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0.05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었는데 현재 2023년 12월 1일까지 총 1년 7개월 정도가 소요 중인데 아직은 침체 시기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언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 특수한 시기였으니까 비교적 빠르게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6개월 만에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1988년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부터 역사적인 현상들을 쭉 놓고 보면 장단기 금리가 처음 역전된 이후로 최소 13개월에서 최대 24개월 정도 후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1년에서 2년이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최근의 경우는 장단기 금리차가 22년 4월에 역전이 처음 된 이후로 지금까지 19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맥스 한 2년 정도를 봤으니까 앞으로 5개월 정도 안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더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이유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 비중을 줄여서 폭락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숏에 베팅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 시기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장단기 금리 차로 그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1년에서 2년, 솔직히 말해서 편차가 굉장히 큰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경기 침체 이슈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려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 침체를 좀 더 예리하게 예측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건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간은 생소하신 내용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것저것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영상은 두 편으로 쪼개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불스티프닝이 발생한 이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다시 해소된 시점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불스티프닝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관련돼서 전체적인 금리 커브의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반적인 금리 커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높죠. 그 이유는 장기 금리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 또 만기까지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현금화를 바로 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유동성 프리미엄 등 여러 가지가 함께 결합이 돼서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더 금리가 높죠. 자, 근데 경기가 확장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금리 커브가 굉장히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이유는 경기가 확장이 되다 보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위험자산 쪽으로 돈들이 많이 움직이죠. 자, 그리고 경기가 성장하고 물가가 높아질 테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훨씬 빠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베어 스티프닝이다. 스티픈이라는 말이 가팔라지다 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그 이후에 경기가 좋다 못해서 너무 과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베어 플래트닝이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방금은 장기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랐었는데 이제는 단기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서 금리 커브가 다시 플래튼, 평평해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과열되다 보면 연준이나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하죠. 그렇다 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금리부터 급상승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장단기 금리 커브가 다시 평탄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렇게 긴축 기조가 오래 지속이 되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말인즉슨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까 봤던 일반적인 금리 구조랑은 좀 다른 형태입니다. 중앙은행에서 과도한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단기 금리가 오르다 못해 너무 많이 올라서 장기 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상황을 의미하고 이런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요즘과 같은 때인데요. 이제 슬슬 긴축을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불 스티프닝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 말인즉슨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 하락폭보다 훨씬 더 커서 다시 금리 커브가 스티픈 좀 가팔라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연준이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하락 기조가 커지게 되고 실제로 하락 결정이 일어나게 되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금리부터 하락이 가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불 스티프닝이 일어나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준금리를 바로 완화를 했어도 실물 경기 반영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간에 쌓였던 폭탄들이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불 플래트닝이라는 금리 커브의 형태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단기 금리의 하락폭보다 장기 금리의 하락폭이 훨씬 커서 다시 금리 커브가 평평해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점점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면 사람들은 위험 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장기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하락되는 속도가 가속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불 스티프닝이 발생한 이후에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해소된 시점을 보자라는 거였죠. 자, 여기처럼 불 스티프닝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준금리가 하락 기조로 바뀌는 경우죠. 연준에서는 단기 금리를 조정을 해서 시장 금리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소리는 단기 금리가 가장 먼저 빠르게 내려간다는 소리고요. 자, 그렇게 불 스티프닝이 일어난 이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다시 해소된 시점을 살펴보면 1989년도 쪽을 보시면 1989년 7월에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됐습니다. 0.07로 0 이상으로 올라왔죠. 그 이후로 약 1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고요. 2000년대 쪽을 보시면 2000년도 12월 말에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됐었습니다. 0.01이죠. 그로부터 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고요. 2007년도 쪽을 보시면 2007년도 3월 말쯤에 0.02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처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약 8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자, 그 다음이 코로나 시기인데 코로나 때는 금리차 역전이 됐던 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0.04였고요. 대부분이 10년물 채권이 2년물 채권보다 금리가 높았죠. 역전이 됐던 시기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0.3% 이상으로 처음 벌어진 때,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확실히 낮아진 때를 좀 살펴보면 그때가 이제 단기 금리의 가파른 하락이 있었던 때니까요. 2019년 12월 말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0.32죠. 그로부터 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불 스티프닝이 나타나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 이후 경기 침체까지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즘 보시면 장단기 금리 모두 꺾여서 내려가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연두색 선으로 표시된
장기금리 하락폭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단기금리 하락폭보다 커서 다시 약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확대가 되는 이러한 모양새이긴 해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가 조금은 더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유는 요즘 바이든 정부의 적자 재정 정책에 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보조금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엄청나게 조달을 하다 보니까 입찰이 잘 되려면 국채 발행 금리를 높여야 됩니다. 따라서 미 국채 장기물 금리가 더 가파르게 치솟았어요. 근데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보다 모두 하회하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엄청 떨어졌었죠. 그 영향으로 과도하게 높아졌었던 장기물 금리가 계속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곧 단기금리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불 스티프닝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시점을 24년 5월에서 7월 정도로 추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근거는 영래포, 지급준비금 등의 이야기를 함께 좀 해야 하는데 이 영상에서 그것까지 다루기엔 무리가 있고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라서 다른 영상으로 기획을 한번 해볼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내년 2분기쯤에 첫 금리 인하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에 연동돼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하락 기조가 시작이 되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해소가 빠르게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설령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이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단기 시장 금리가 먼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내년 1, 2분기 넘어갈 시점쯤에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해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저희가 한번 앞에서 봤듯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된 이후로 최소 2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원래도 주식시장은 통계적으로도 5월 부근에 상당히 약한 경우가 많은 것도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로는 2024년 1분기쯤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불 스티프닝이 발생을 하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은 그로부터 2, 3개월이 지난 2024년 5월, 6월쯤에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약세장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입니다. 저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되고 가속화되는 시점부터 주식 비중은 50% 정도까지 점차 줄여나가면서 한동안은 주도하는 섹터 종목들만 엄선해서 들고 가볼 예정이에요. 주도 섹터는 사이클상 반도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실적 피크아웃 시점을 잘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익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 50%는 침체 시기에는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로 인해서 장기 채권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의 하락 속도가 빨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불 플래트닝입니다. 따라서 만기가 좀 긴 채권을 투자를 하면서 더 큰 시세 차익을 노려볼까 합니다. 자, 1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내용이 좀 길어서 쪼개서 2편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